네, 단일화 협상이 재개된 지 하루 만에 이 단일화 방식을 놓고서 양측 간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위키트리 김행 부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 부회장님 먼저요. 어제 나온 얘기 중간 방식 가운데 여론조사 플러스 공론조사라고 하는데 공론조사가 뭡니까? 그걸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래 공론조사라는 것이 TV를 보고 그 TV를 본 사람들을 전체 유권자의 비율 그대로 샘플링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조사의 확장 개념인데 처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 할 때 공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공론조사의 내용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거예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주장한 것은 자기네들은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을 50% 뽑고 민주당은 당원과 대의원들 중에서 뽑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민주당 내 지형이 비노 또는 반노가 상당히 있고 특히 지난번 이해찬 대표 경선 과정 중에 당원들 내 불협화음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선택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문 후보를 찍지 않을 거라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 후보가 지시한 공론조사, 일종의 여론조사의 확장 개념이죠. 그것과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공론조사가 이름은 똑같지만 표본의 추출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여론을 물어보는 거, 의사를 물어보는 거. 공론조사도 마찬가지죠. 양쪽이 똑같은 동수로 지지자들이라든지 누구를 뽑아서 원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몇 개의 정책 아젠다를 정하고 그 아젠다 중에 어느 후보가 더 낫냐 이것을 TV를 보고 결정을 하시라 이런 방식인데 지금 안 후보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 지지자들 갖고 할 테니 니네들의 당원들 갖고 해라. 뭐 이 얘기죠. 그러면 미국의 이제 그런 배심원당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김 변호사님. 안철수 후보 쪽은 안 후보에게 이제 펀딩도 하고요. 여러 후원자들도 있으니까 지지자들로만 14,000명 꾸리고요. 문재인 후보 쪽은 말씀하신 대로 당원이나 대의원들 꾸리면 그 안에는 분명히 비노도 있고 반노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내겠다 이러면 좀 문 후보 쪽이 불리하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문 후보 쪽에 불리해 보이는데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의 후보가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원 중에서 이 패널이 될 사람을 뽑는 것은 뭐 형식적으로는 크게 부당하지 않다. 형식적으로는 맞군요. 당원들을 뽑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지금까지 이제 뭐 일요일 전에 티격태격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 쪽에서 뭐 안철수 후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당원 교육을 했던 것이 정당 활동으로 당연히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일종의 이제 역제한 비슷하게 해서 그렇다면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을 했다면 당원을 가지고 거기서 패널을 하고 또 나를 지지하는 사람 또 절반으로 패널을 해서 구성하는 것은 어쨌든 뭐 이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게 안철수 후보 측의 논리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닌데 민주당 대의원들은 당연히 문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대의원들 가운데는 문 후보를 안 찍을 분들이 분명히 있고 반대로 안철수 후원자 가운데는 문 후보를 찍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 정도가 아마 안철수 후보를 찍을 걸로 물론 이제 중간에 변심하는 사람도 있고 TV 토론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안철수가 능력에 못 미치는구나 해서 마음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보면 안철수 후원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안철수 그대로 지지할 가능성이 90% 이상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안 후보 쪽에 14,000명 굉장히 안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대의원들 가운데는 문 후보를 안 찍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이 양측이 우리 솔직히 이제 터놓고 얘기하면 안 후보 쪽은 돈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후원자니까. 후원자니까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돈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 찍는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후보 측의 제안에 대해서 문 후보 측이 발끈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다. 이거 이해해요. 근데 이제 또 김 부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양쪽 캠프에서 펀딩 이렇게 후원
한 펀드 모금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자 뭐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근데 이제 있겠네요. 그렇게 좋은 하면 아이디어. 그렇게 하면 사실 양쪽에 다 돈이 갔으니까 예. 사실 예. 하나만 하죠. 그거는 뭐 플러스 알파 공론화라는 게 의미가 없고. 예. 근데 저는 사실 또 이런 걸 보면서 조금 그 너무 얕은 속이 보이는 이런 그 수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 게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발끈한 거 저 충분히 이해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펀드에 돈을 낸 사람들 중에서 14,000명을 출입문 되니까 쉽죠. 돈도 냈고 충성심도 검증이 됐죠. 예, 이른바 후원금 낸 사람 중에서 14,000명 뽑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원과 비당원 중에서 뽑아라라고 할 적에 그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샘플링할 수는 없거든요. 예. 결국 민주당 쪽에서 샘플링할 수뿐이 없는데 사실 그 샘플링 과정에서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그 민주당이 그 대표 경선도 치렀고 또 문재인 후보를 뽑아내면서 경선을 치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비노, 반노, 또 친노가 어느 정도 다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샘플링 과정 중에 사실은 친노만 뽑아도 안철수 후보 측이 알 수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샘플링의 장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는 안철수 후보 측의 그 저희 의도에 발끈했다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이것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너무 속 보이는 싸움 근데 이제 같다 그럴까? 문제가 이게 예.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사실은 어떤 안이든지 다 가지고 와라. 우리가 네. 받겠다. 양보를 하겠다고 했었죠.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좀 완화시켜서 했었어야 맞는데. 경솔했다는 얘기인가요? 뭐 경솔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말은 후보 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단일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싶은 어떤 생각에서 안을 어떤 안이든 다 받을 수 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정당과 캠프 사이에 이렇게 단일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후보도 후보지만 밑에 정당에서는 수없이 많은 인력들이 보조 인력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안에 어떤 정당원으로서의 예.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항상 이몽규죠. 일종의 그 두 후보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위치지 않습니까? 예. 경쟁 관계니까 아마도 그 문재인 후보가 모든 것을 다 받겠다 하는 것에는 이제 TV 토론하고 나서 배심원제 또는 공론 조사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때의 모델은 사실은 박원순 후보를 뽑을 적에 예. 박원순 박영선식이라든가 또는 그 그렇죠. 전에 그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씨 배심원 뽑을 신청을 때 받든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무작위로 배심원을 네, 추출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이어야 네, 되는데 네. 안철수 후보 쪽에서 전혀 제3의 방식, 네, 제3의 그러니까 당원에서 방식이죠. 일반 또 이제 자기 측 지지자에서 일부 뭐 네. 이걸 합산하자고 하는 예. 전혀 제3의 방식이 나오니까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죠. 예. 예. 근데 앞서 이제 김행 부회장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저는 좀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이 잠깐 이제 속보 먼저 잠깐 전하겠습니다. 안철수, 박선숙 본부장 얘기입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 단일화 방식 놓고 문재인 후보 그리고 또 민주당 통합당 쪽에서 양 캠프 쪽에 공식 사과해라. 언론 플레이한 거 사과해라. 그리고 그런 방식, 불공정한 방식을 제시할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김 부장님, 그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통합당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대의원 14,000명을 완전히 문재인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친노로만 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 사태 때 우리가 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그런 일종의 근데 그거는 불법이고 국민이 알게 되면 지탄을 받게 되는 그렇죠. 뭐 알게 되면 알게 되면 알게 모르겠습니다. 되면. 그래서 아니 제 말은 이제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말씀이고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네. 이제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에서도 이렇게 모바일 투표 과정에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라고 네, 이제 맞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었던 점이라든지 이제 이런 건데 결국은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검증할 수 있느냐 이제 네. 이게 사실은 어떤 공정성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IT 전문가고 예. 또 이런 표본이라든 이런 기술 전문가가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것으로 주변에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는 가져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샘플링을 검증하기는 불가능해요. 그건 이제 정치적 신의의 예.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건 뭐 IT 기술자라고 샘플링을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모든 걸 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3의 방안을 내놓으니까 또 의도가 좀
유순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쏟는다라고 어떤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결국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 쪽의 것을 전부 받아도 만약에 그런 식의 또 다른 변칙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결국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지와 그 과정 중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유는 어떤 식으로 되든 각 진영에서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샘플링을 뽑을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검증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소한 거 연연하면 단일화 어렵습니다. 소소한 거라고 하셨죠. 예, 한번 그 얘기를 좀 듣고 예. 네, 그 문재인 소소한 제안을 후보가 듣겠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부분부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양보한다면 아마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단판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께 뭐 저를 도와주시면 어떨까. 실무진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양보를 위한 단판은 아니겠죠. 또 그동안 안철수 후보 측의 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금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 새정치 공동선언의 조건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박퇴진이죠. 민주당은 정말 그 깊은 이 고뇌 끝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크게 결단 내리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치 경험도 없고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는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우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겼듯이 큰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현실이 됐습니다. 네, 이 양쪽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문재인 후보가 오늘 아침에 이 방송기자클럽에서 한 얘기요. 아니 원해가지고 이해찬 대표 지도부 다 사퇴시켜놨더니 이제 와서는 그게 우리가 원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모두 통 크게 양보해줬더니만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룰을 가지고 와서 들어달라고 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되는 일이냐 뭐 이런 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단일화에 대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두 분이 직접 만나서 그냥 방식을 합의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선 캠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자기의 뜻과 어떤 의지를 세상에 펼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거의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인데 그게 어떤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후보 대 후보의 싸움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두 분이 만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진정으로 단일화를 원한다면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 매일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골리앗은 박근혜 후보라고 저 밖에 있고 지금 다윗들 둘이 지금 서로 연합하기 위한 어떤 조율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게 마치 민주당이 골리앗이고 본인은 다윗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분 사이에 이게 단일화가 쉽지 않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 김 변호사님 방금 그 말씀 조금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본인 스스로 골리앗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만 골리앗은 아니에요. 민주당도 다 골리앗입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의 그 결연한 인터뷰 전 마음에 정말 와닿아요. 전남대 강연에서 한 얘기예요. 아니 지금 말씀 조금 전에 그 경험, 조직, 세력이 없는 나. 저 정말 그거 저 정말 10년 전 기억나요. 정몽준 캠프에 있을 때요. 정말 경험과 조직과 새가 없는 사람이 민주당이 거대 정당 아닙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힘겨운 싸움인 건 맞습니다. 아마 그거를 안철수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 실제로 잘 몰랐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 선 정치 개혁 후 단일화 이렇게 얘기했었다가 전남대 강연 갔다가
순서가 바뀌었죠. 예. 그때만 해도 본인이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단일화에 합의하고 날짜를 못 박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과 같이처럼 지지율이 떨어지고 저쪽의 조직사가 이렇게 강하고 저쪽의 노하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제 아마 절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조금 전에 나온 말씀이 아주 그 예. 속내에서 우러나온 그런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어쨌든 두 후보 간의 양측 간의 이런 힘겨루기 과정이 결국에는 언론의 그 협상 내용이 공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후보 간에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 때도 제가 뭐 몇 번 나와서 얘기 드렸지만 그 민주당 쪽에서 여러 번 어기면서 바깥에 얘기를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저희도 막 사퇴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또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면 SNS 환경이 돼갖고 민주당도 또 안철수 쪽도 사실은 언론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그거 누가 아는 사람이 트위터에 날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그 보안 유지가 훨씬 어려운 정치 상황이죠. 그건 양쪽 진영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그렇고 서로 언론에 먼저 흘린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언론에 먼저 흘렀건 간에 네. 정말로 두 분이 진정한 단일 의지가 있다면 어쨌든 후보 본인들이 예. 저렇게 이제 어떤 배후의 과정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결연한 의지 표시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죠. 아무리 네. 마이크가 예. 들이대고 이런다 하더라도 좀 참으시는 게 모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덩치가 몇 배나 더 큰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론 이제 성서에는 이겼지만 현실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전공법으로 이렇게 힘으로 붙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예상치 못하는 골리앗이 예상치 못하는 이 뭔가 변칙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 좀 이상한 게 뭐 예. 주말 조사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고 주중 조사를 하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예. 해요. 저는 그 말을 사실은 별로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 안철수 후보는 오늘 내일 좀 버텨도 돼요. 25일까지 하면 되니까. 주말에 여론조사 하게끔요? 네네. 오늘 내일 안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야 25일까지 가죠. 네. 문재인 후보 그래서 이제 측은 여론조사를 주중- 24일까지 하느냐, 25일까지 하느냐 네네. 아마 그 문재인 그것도 후보 좀 측은 자꾸 신경전이라는 것 24일까지 같아요. 하자고 예. 자꾸 그래요. 그간의 여론조사가 그랬었나 봐요.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오늘 해야지 내일 TV 토론하고 여론조사 끝냈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25일 날 해도 되거든요. 예. 하루 이틀 더 싸워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뭐 대의는 뭐 단일화 하지만 실제 내용은 한쪽 후보가 사퇴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all or nothing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가 아무리 대의 명분을 내세워도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예. 세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진다면 안철수와 그의 정치 세력은 다 정치권에서 싸그리 물러나야지 근데 되는데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물론 실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역사가 이제 예. 말해주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두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로 둘이 융합해서 가지 않으면 현재의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진짜 골리앗인 이 박근혜 후보가 워낙 강력한 상대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 단일화돼서 한쪽이 패배하고 예. 한쪽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완벽하게 화학적 결합을 해서 가지 않으면 이기기가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단일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서로 간에 지금 배려가 충만해야 예. 되고 그래야만 정말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화 논의 과정이 이렇게 삐걱대고 서로 간에 지금 감정 싸움으로 가서는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네. 김 변호사님은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골리앗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 쪽은 골리앗이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예.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여론 지지도가 이제 2위로 거의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골리앗이 됐지만 예전에. 한 달 전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다윗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예. 부동의 2위였고 거기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3등으로 빠지게 된 것이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실기했고 예. 또 본인의 애매모호한 화법이라든지 본인 책임도 있기 예. 때문에 네. 딱히 지금 안철수는 다윗이고 문재인은 골리앗이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골리앗인 새누리당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정치쇄신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새누리당이야말로 진정한 골리앗이다. 이 거대 덩치를 갖고 있는 힘 있는 후보다, 박 후보는.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코끼리라는 표현도 좀 쓰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박 후보도 그럼 약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는 사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늘 다윗의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예. 네.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승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걸 별로 원하지는 않으시는군요. 예. 네, 겸허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후보 단일화, 약간의 잡음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후보가요,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다른 쇄신이나 정책에 대한 것보다 단일화 때문에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한국 정치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한참 전에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 나오시면 야권 단일화 후보로 누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어제 김무성 본부장께서 문재인 후보가 아마 단일화 후보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그 경향성으로 보면 그 경선이 끝날 무렵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참 형편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단하면서 그 등을 업고 이제 상승 효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상승 트렌드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그 조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그 조직 논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제 그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상대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아마 싸우기 편해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흘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네. 다윗의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른 당, 다른 저쪽 야권 진영 얘기라 좀 여쭤보기 그런데 이 지금 양쪽 간에 오가고 있는 단일화 협상 방식이요. 네. 민주당은 대의원 14,000명, 저쪽 안철수 쪽은 지지자, 후원자 14,000명을 꾸리는 그 배심원을 꾸리는 방안. 그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공정 불공정을 떠나서 그거를 제안한 쪽은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의 그 판단도 상당히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그 발표를 하던데요. 예. 아마 이제 그걸 제안한 쪽에서는 그게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대의원의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새 정치를 주창을 하면서 예. 지금 그 단일화 협상에 매몰된 모습 그 자체가 어떻게 새 정치인지 정말 그 구태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그대로 노정시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가 협상을 중단했고요. 이에 상응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당 지도부가 또 사퇴했고요. 네. 또 후보 단일화 방식까지도 크게 양보했고. 그런데 안 후보 쪽에서는 그게 우리가 원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과정이 새누리당 쪽에서 볼 때는 아 역시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짜고 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MBN에서 얼마 전에 지금 프로그램은 아니고 다른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분명히 그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일련의 어떤 긴장과 갈등 속에서 극적으로 이제 그 합의를 도출해서 단일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예측은요, 한국 정치의 어떤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웬만한 관전자라면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모습에서 별로 벗어나질 않고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로서는 사실 예전에 과거사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야권 단일화 이슈도 있었지만은 45%의 지지율은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더 몇 퍼센트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표 확장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다윗의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희가 더 많은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지사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으로서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 네. 다른 정치 공학을 계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박 후보가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다 이기는 쪽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기분은 좋으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오차 범위 내에 있고요. 예. 여론이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가 마치 또 만병통치인 것처럼 야권에서는 그걸로 지금 단일화 공론조사가 됐든 여론조사가 됐든 하는데요. 예. 그 자체는 허수가 많은 것이고요. 그거에 일희일비할 상황도 지금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요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간간히 박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좀 있었는데 모두 다 안 후보까지도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박 후보가 새누리당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늘 긴장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30일 정도, 29일 남았는데요. 예. 이게 길다면 긴 시간이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요. 예. 그래서 어떤 돌출 변수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안정감 있게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장돼야 된다라는 예.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는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을 갖습니다. 이 국민 네. 관심이 좀 높은데 네. 상대적으로 박 후보 쪽에서는 좀 불리한 건가요? 불합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하면은 이제 관심이나 시청률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쟁점이나 정책, 그리고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처한 내외의 도전이라든지 또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의 특장점에 대해서 분명히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새누리당 정호김 정치쇄신위원과 이야기를 예. 나눠봤습니다. 김 부회장님. 네. 이 박근혜 후보 지지율 이제 물론 이제 협상 중단했을 때 이제 했던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정호김 위원에게도 여쭤봤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도 이기고 안철수 후보도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요즘 박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글쎄 뭐 같고요. 반등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또 예. 지는 조사들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거의 매일 모 조사 기관 같은 경우 조사 결과를 쏟아내는데 저는 그런 조사 결과는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같은 조사인데도 뭐 불과 일주일 사이에 편차가 너무 심하고 요즘 네. 여론조사 공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의 그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죠. 때문에 그걸로 대통령 후보를 예. 뽑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정호김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어찌됐든 내일 TV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을 하고 나서 단일화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TV 토론까지 한마당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핵심은 몇 가지로 좁혀져요. 첫째는 이제 샘플링 문제거든요. 샘플링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양측이 보관이 있겠지만 예. 과연 외부에서의 개입이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그쪽을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도 없고 세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기 문제인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하루 이틀 더 시간이 많죠. 시간을 좀 벌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조사 기관의 문제가 사실은 예.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맡길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조율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 이번에 지금 이제 여론조사 협회 주관사가 미디어 리서치라고 해요. 그래서 미디어 리서치에서 이번에는 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 선정 문제 이것이 정말 그 과연 두 후보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인지 예. 이거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예. 게 있어요. 지금 모바일 투표와 집 전화를 몇 대 몇으로 섞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조사 결과가 확 달라져요. 네. 결국 룰의 협상으로 아마 이번 주 내내 싸우다가 예. 결국은 토요일 날쯤 하지 않을까. 김 변호사님도 네. 최근에 이런 단일화 협상의 파열음 이걸로 박 후보가 득을 보지 않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김행 부회장 말대로 그 뭐 크게 일희일비할 건 아닌데 추세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첫째는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 일부 새누리당을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다시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로 좀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단일화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또 조금 짜증이 나니까 어쨌든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무당파 중도층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박근혜 후보로 일부 옮겨갔을 가능성 아마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또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쪽에서 단일화를 한다니까 자기 그쪽도 또 뭉치려고 하는 어떤 그 구심력이 작용을 해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박근혜 후보 쪽의 지지도가 조금은 올랐을 것이다. 근데 다만 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트렌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일 있을 TV 토론에서 후보 단일화가 누가 될지 평가를 해보는 거는 좀 서두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냥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 박근혜 후보 측은 진영 국회의원이 이제 책임을 지셨고 또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측은 김한길 그 국회의원이 이제 의원이 책임을 지셨고 또 한쪽은 이제 박선숙 전 의원 안철수 후보 측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김한길 그 의원이 아주 고수시더라고요. 굉장히 뛰어난 감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방송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와 위키트리 김행 부회장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